감사원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소식 올해 초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취재 결과 미리 판 부지의 땅값이 당초보다 2,700억 원이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채로 떠안을 처지인데 최악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상업업무지구 등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8필지를 4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협성 G7처럼 상부시설을 미리 개발해 활성화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준공이 6년이나 늦어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확인된 시세 차익만 2,700억 원 수준인데 그 비용은 오롯이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할 처지입니다. 총 사업비 정산 방식인 북항 재개발 1단계는 없는 땅을 만드는 매립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준공 날짜에 측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땅마다 가격표가 붙고 투입된 공사비만큼을 땅으로 받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으니 그만큼의 땅을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4천억 원의 판 땅의 가격표가 6,700억 원으로 바뀌면서 2,700억 원만큼의 땅을 못 받게 된 겁니다. 현재 두 기관이 정산 협의 중인데 최악의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적인 영역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천억 원의 부채를 놓고 떠넘기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남은 부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동백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술, 담배를 사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들여 술, 담배 사는데 캐시백 해주는 셈인데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영광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무엇을 주로 사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주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담배 같은 경우 이제 술안주 하려고 과자랑 젤리 같은 것들 사서 맥주도 같이 사서 집 가서 먹고 하려고 동백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백전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구매 금액의 5%가량을 캐시백으로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경대학교 연구진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 편의점 업체에서 결제된 동백전을 분석한 결과 73억여 원 가운데 60%인 42억여 원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캐시백 5%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3억 5천만 원가량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쓰인 셈입니다. 담배는 순이익률이 5%가 채 안 되는 저마진 품목으로 순이익률이 25% 정도인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동백전 소비지출 품목이 담배와 술에 집중되면서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음주와 흡연 등과 관련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나 조금 더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마이크로한 설계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술, 담배 구매를 막으려면 단말기 개발에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지역화폐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경남 양산의 미니 신도시인 사송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됐는데요. 최근 각종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된 걸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멀쩡한 단속 카메라들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된 이유를 김민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아침 출근길 1차선에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자 우회전만 되는 2차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에 있던 시내버스는 노란색 안전지대를 넘어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거기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되는
끝나는 지역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혹시 애들 이제 2차에서도 오는 애들이 있을 건데 위험할까봐 신고하게 됐습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범칙금 6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범칙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행정 절차상 완료되지 않은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송지구 1단계 일부가 지난 8월 준공됐지만 하자 점검 등을 이유로 LH에서 양산시로 도로가 이관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부터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13대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공사장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단지 안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단속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뭐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동안 일부 단속은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관 여부를 떠나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라든지 시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판단해서 엄격하게 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양산시도 최대한 빨리 이관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송 신도시 일부 거리에서 신호 위반 단속이 어이없게 사라진 사이 대형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토지 규제를 풀어주는 공공기여 협상제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을 그대로 검토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처럼 도시개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두 3곳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한진-CY 부지와 옛 한국유리 부지, 옛 한진중공업 부지로 오랫동안 공업용지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공공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지 용도를 풀어줬는데 3곳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협상제가 사실상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된 셈입니다. 서울은 다릅니다.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용도를 풀어준 자리에 복합 업무시설과 쇼핑센터, 대형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란 전담 부서가 산업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부지에도 공공임대 세대를 넣어 공익을 담보합니다. 공공이 좀 중심이 돼서 주도해서 협상을 좀 끌고 가는 이런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하는 안을 갖고 좀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민간 사업자에게 좀 끌려가는. 부산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진-CY 기여금을 국회의원 공약 사업인 수영강 휴먼브릿지 건설에 쓰기로 했다가 논란이 된 게 대표적입니다. 사용처를 결정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명확한 사용 지침도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공공협상 대상지를 물색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옛 부산외대 부지 등 추가로 공공기여 협상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역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리를 비롯한 국내 원전 사용 후 해결료의 부지안 건식 저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까지 뛰어들며 국제 경쟁 입찰로 열린 시스템 설계 업체 선정 경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고리를 비롯해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수주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포화율이 80%대에 이르면서 7, 8년 뒤에는 수조 밖으로 빼내 원전 부진의 새로운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 보관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때 핵심 설비가 캐스크라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입니다.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수 설계와 높은 제작 기술이 필요합니다. 캐스크를 포함한 국내 건식 저장 시스템 종합 설계 업체가 확정됐습니다. 국제 경쟁 입찰 결과 창원이 본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랑스 업체를 제치고 최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전체 건식 저장 사업 가운데 1단계 1만 다발 불량 사업 설계입니다.
실제 용기 제작 발주는 4년쯤 뒤에 이루어지지만 설계업체인 두산의 수주가 확실시됩니다. 1, 2단계 건식 저장 사업 규모만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중간 저장 사업까지 넓혀보면 8조 원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두산과 함께 용기 국산화에 성공한 140여 개 협력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해온 저희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을 또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길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국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대한 쟁점은 해소됐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지역 우주항공업계, 학계 등이 모두 한 목소리로 국회에 올해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기영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박 지사는 국회가 11월 정기국회 안에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특히 10일 안이라도 빨리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기능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에 두는 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큰 줄기는 다 되었다 보고요. 그래서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최종 통과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법안 문구 조정 등 마무리를 위한 여야의 빠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방위를 어렵게 통과해도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특별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절실합니다. 지역 우주항공업계와 학계 역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구축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주항공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경남도는 11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도 예산안에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국회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바이러스성 소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발생에 대응해 경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는 9개 반으로 구성돼 백신 접종과 흡혈곤충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공수된 35만 7천 마리분 백신 전량을 오늘 새벽 각 시군으로 전달해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을 촌동네라고 폄하하고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물의를 일으킨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전 부사장은 스스로를 낙하산이라고 말하고 한국관광의 해 기념 행사를 왜 부산 총동네에서 했느냐며 지적하는 등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고 지역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관련 교사들의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중등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오늘 국회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은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창원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원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는 올해 2번째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성민규 단장의 후임으로 공채 신입사원 출신인 박준혁 신임단장을 선임했습니다. 올해로 43살인 박 신임단장은 지난 2007년 롯데그룹에 입사한 뒤 운영팀장과 인사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지난해부터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더 리더 대표를 지내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11월이라기엔 참 포근했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5도, 거창은 26도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은 10도선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6도, 합천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안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7도, 양산은 13도를 기록하겠고요. 김해의 낮 기온 26도, 양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